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1대1로 아프리카에서 위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대1로에 대해서 그림이 나온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올려드리는데, 특히 보시면 아프리카 지역의 1대1로를 투자를 해요. 특히 케냐의 나이로비를 하고 여기에 그 광물들이 많거든요. 자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려고 지금 아프리카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에 투자를 하고 이것에 대한 연리 한 18%의 그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빼앗아 오죠.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 자,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입장으로서는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간을 점령으로 인해 1대1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정세로 인하여 더 큰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거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1대1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전 정부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이미 철도가 이란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왔던 상황이거든요. 이 들어왔던 상황을 연결만 하면 돼요. 와카나랑을 통해서 이것을 연결하는데, 이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죠. 이 영상에서 그 실크로드가 와카나랑을 통해서 그 북부 국경 지역을 통해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그 전에 마르코 폴로가 이용했던 길인데, 이 길을 다시 연결을 하려고 이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을 때 아프간을 통해서 이것을 연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와카나랑에서의 아프간까지의 연결길은 미국이 닦아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이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괘씸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졌던 아프가니스탄 정권인데, 결국은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남중국해에서도 지금 중국의 손을 들어줬고, 그리고 와카나랑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지금 자원을 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손을 잡으면서 1대1로를 연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물러가고 결국은 모든 걸 떠넘기고 이러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해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는 무장단체들에 인해서 정세가 급변하게 되자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벌이고 있는 1대1로에 대해서 위협을 받게 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난 5월 17일 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 건설 현장에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진행되었던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들이 싹쓸이 했다는 거죠. 이 싹쓸이 하면서 중국인들을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옮기고 인력들도 충원시키고, 그러면서 그 돈들을 다 거두어가고, 예, 이렇게 턴키로 수주를 받으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중국 건설업체인 지안시 건설조합은 최근 잠비아 루사카에 위치한 케네스 카운타 국제공항 연결 건설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루사카와 지금 콩고 인민민주공화국을 잇는 321km 길이의 2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총 12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3,587억 6천만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또 다른 기업인 중국 기업인 거자오바는 2011년에 준공된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155km, 길이가 1.8km의 댐을 건설하는 총 공사비만 해도 46억 달러, 한국 돈으로 5조 2085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죠. 이러한 초대형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다 중국의 손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중국 건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80%가 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아프리카의 건설 진출, 이것은 1대1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정부도 지원을 받고 있죠. 특히 이 콩고와 같은 경우는 그 독재 정권이죠. 이번에 사건이 터졌던 기니도 독재 정권입니다. 이 독재 정권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과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를 시키면서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돈을 빌려줄 때는 1대1로를 통해서 빌려주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고율의 돈을 빌려주게 된다라는 거죠. 공짜가 아닙니다. 한 18% 정도의 이율을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서 건설 기기도 중국산, 사람도 중국 사람, 그리고 여기에 운영하는 것도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중국판을 만든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진출을 통해서 그들 나라에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가혹한 대출 조건, 거의 한 18%? 굉장한 조건이죠. 이러한 조건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들의 권리, 말하자면 이번에 그 댐 건설이나 아니면 도로 건설에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운영비를 건져낼 수 없을 만큼 고율의 레이트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한 18%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리 자체가 이 도로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댐 이용 권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1대1로 사업이 이제는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위태위태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이어서 아프리카도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1대1로 사업이 아프리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 도로라든지 이러한 곳이 다시 까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게 되고 다시 까부시고 그 들어오는 비용도 높아지고, 그래서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건설 비용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권력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무장단체들도 이 탈레반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이러한 그 무장단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켜주고 있습니다. 7일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의하면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그리고 소말리아 내의 알샤밥과 같은 아프리카 무장단체들이 탈레반의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 관점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무장단체 세력들이 체제 전복 시도에 힘을 실리는 계기가 되고, 현지 정서부라는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벌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 1대1로 사업으로 지금 건설이 하는데, 이 건설이 전쟁이 일어나면 딱 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건설 기기도 쉬고 사람들도 거기 있으면서 사람 돈 줘가면서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말이 있고 있어요. 1대1로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탈레반의 승리가 서아프리카 보코하람부터 소말리아의 알샤밥, 그리고 모잠비크 내의 폭동 등 아프리카 테러 집단을 더욱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또 아프리카를 세계 전투의 새로운 최전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나이지리아에서는 IS의 한 계파인 보코하람이 샤리아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순수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10년간 3만 6천여 명의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3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 주변 사헬에서는 지난 20년간 테러 집단에게 시달리고 있고, 소말리아에서는 2년째 알샤밥과 전투 중이라는 것이죠. 알샤밥은 이번에 아프간에서 탈레반 승리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소말리아에서 탈레반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다고 사무엘 라마니 옥스퍼드대 국제관계 전문가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프리카에서의 체제 불안은 광물 채취부터 인프라 프로젝트까지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1대1로를 통해서 많은 돈들을 투자했던 중국이 고율의 돈으로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권리를 완전히 뺏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뺏긴 광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상당히 많고 도로를 이용하는 비용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완전히 중국판이에요. 나무들도 거기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지금
알루미늄 광산이나 아니면 코발트 광산이나 이러한 원자재들이 많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체제가 불안하게 되면 나라가 전복이 되잖아요. 나라가 전복이 되고 여기에 다시 히랍권, 말하자면 이슬람권의 법을 통해서 이 자체가 국영기업화가 다시 된다면 중국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거기를 투자를 받았던 정권은 이전 정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이전 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중국에게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무장단체와 지금 중국의 세력이 여기서 직면하게 될 경우 이들과 싸워서라도 이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을 손절하고 지금 떠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이들과 싸운다면 이슬람 테러 집단과 기나긴 전쟁에 휘말릴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슬람 무장 세력은 최근 국영 중국 석유공사가 풍부한 가스 매장량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잠비크의 카보 델가로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사우스차량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불안, 이것은 탄자니아, 남아공, 짐바브웨, 잠비아 등 다양한 나라에 걸쳐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중국이 1대1로의 개척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음 행동에 대해서도 이들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싸우지 않고 그냥 손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군사적 개입은 없으리라는 지금 측과 군사적 대립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으로 지금 나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아프간 사태와 같이 군사적 개입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도 구 아프간 정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 지금 굉장한 돈으로 군대를 키운다든지, 그리고 1대1을 통해서 지금 도로를 닦고 철도를 닦고 이러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손절하고 다시 탈레반의 손을 들은 것을 보면 이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의 불안이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1대1로를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다시 재건을 위한 비용도 추가로 들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니에서 대통령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기니 쿠데타, 중국의 걸림돌이 될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중국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에 올린 복구 사이트의 생산이 큰 타격을 받았고,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기니의 쿠데타의 성공으로 인해서 아프간에서의 반정부 세력의 득세가 점쳐지기 때문이죠. 이들 군대가 일어나서 이 기니와 같은 경우도 민주정권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민주정권이 있었던 이 기니에서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세 번째 대통령, 원래는 두 번밖에 못 하는데 세 번째 법을 개정을 시켜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독재 정권이 돼버렸죠. 독재 정권이 되면서 그들을 반대하는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기니 대통령을 감금을 시키죠. 그래서 이러한 기니의 쿠데타 성공, 이것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반정부 세력의 득세가 점쳐지게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 지역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곳이 지금 현재 독재 정권들이 많아요. 독재 정권들이 많은데 여기에 특별히 중국의 재정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군부 독재나 아니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중국의 현지 투자 시설, 그리고 1대1로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 광둥성을 잇는 경제 협력 등을 확대하는 등 대안 마련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지금 감금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감금을 하고 있었는데
군사 정권이 이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얀마와 같은 경우는 군사 정권에 대해서도 발을 뻗쳤고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도 발을 뻗쳤던 양다리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누가 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이번 기니의 쿠데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니로부터의 안정적인 보크사이트의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국인 중국은 그 원자재인 보크사이트를 대부분 수입으로 의존하는데요. 수입량의 절반 정도를 기니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 47% 정도를 기니에서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보크사이트 수입량이 총 1억 1159만 톤을 수입을 했는데 이 중 기니산이 5,273만 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주로부터는 3,703만 톤, 인도네시아로부터는 1,858만 톤의 보크사이트가 각각 수입이 됐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호주로부터의 보크사이트 수입은 철광석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은 건설, 자동차, 항공기 등에 주로 쓰이는 알루미늄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을 계속 써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항공기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건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일대일로를 통해서도 이 알루미늄을 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최대 소비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강 전문 조사기관인 마이스틸이 지난 6일날 진행한 업계 설문에 따르면 아직까지 기니 쿠데타가 보크사이트의 공급에 차질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기니의 보크사이트 광산과 관계된 중국 기업들은 14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기니의 보크사이트의 거의 모든 것이 중국 자본에 점령이 당했다 라고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이번 기니 사태는 결국은 중국에서 기니산 보크사이트를 수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미개발 철광석 매장지인 기니의 시만두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도 엔타이 포트그룹 등 중국 기업 상당수가 출자해서 이미 채굴권까지 획득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번 기니의 쿠데타,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보크사이트의 공급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면 지금보다 기니에서 수입하는 보크사이트가 완전히 차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미국이 중간에서 뒤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중국은 기니산 대신 호주산 보크사이트의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니산 보크사이트가 한 47% 정도 수입을 했고 호주산이 그 뒤를 잇기 때문에 호주산의 보크사이트의 수입이 늘 것이라는 거죠. 현재 호주와는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철광석에 대한 무역 분쟁, 그리고 천안분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사태는 결국은 화웨이 문제, 5G 통신 문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지금 호주와 지금 중국이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와의 무역 분쟁 속에서도 호주산 보크사이트의 수입은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호주산이 아니면 이것을 감당해낼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역시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음하고 있고 수송 역량도 떨어져서 결국 중국의 선택은 호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철광석은 수입하지 않았지만 지금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는 지금 호주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호주 광산업에서는 보크사이트의 비중이 한 5% 이하의 아주 작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호주는 세계 최대의 보크사이트 생산국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난해 호주는 세계 보크사이트의 29.6%를 생산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니와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보크사이트의 매장국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대 매장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보크사이트를 개발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중국 자본을 통해서 지금 세계 최대의 포크 사이트 매장국인 기니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아까 저도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의 채굴권 자체가 지금 중국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매장량의 4분의 1 가까운 74억 톤이 지금 기니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니의 쿠데타로 인해서 알루미늄 10월분 선물이 한때 3.2% 급상승해서 톤당 21,980위안, 한국 돈으로 약 394만원까지 지금 기록했다라는 거죠. 포크 사이트의 물량이 줄을 것을 지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면 알루미늄 생산량까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 10월 선물이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2008년 7월 이후 최고의 수준입니다. 2008년이면 그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고 지금도 경기가 좋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할 이유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기니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니의 쿠데타 자체가 미군의 지원이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포크 사이트의 수입을 늘려왔고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이 기니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쿠데타는 어떤 방향으로 변할까요? 결국은 기니산 포크 사이트의 수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까요? 중국향 포크 사이트가 줄어들까요?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알루미늄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알루미늄 가격 상승까지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결국은 이것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결국은 중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기니를 시작을 해서 이 다른 나라들이 지금 현재 각기 정권을 교체하게 되고 이것이 전쟁 상황으로 이제 더 이상 빠지게 된다면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1대1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원자재 개발, 도로 운영, 철도 운영, 이러한 것들을 거의 거머쥐고 있는 중국에게도 다시 도로가 깨진다든지 철도가 깨진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수를 해야 돼요. 보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손해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까지 가게 된다면, 국영화를 시키고 그 자체의 이득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까지 가게 된다면 결국은 아프리카에서의 1대1로의 자체가 굉장히 도구로 다가온다 라는 것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